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찌낚시의 모든 것 장비의 선택과 구입이라는 제목으로 1장을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 회 동안 낚싯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꾼의 천병 역할을 하는 찌까지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찌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낚시에 사용하는 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찌라는 것은 꾼이 원하는 포인트로 채비를 던져 넣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찌와 그렇지 못한 찌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 합니다. 자, 꾼에게 선택받는 찌의 두 가지 요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부력이 되겠고요. 다음은 찌의 무게, 즉 비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찌가 선택받게 되는 이 부력, 찌가 가지는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초중급자분들이 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0.5호 찌, 그리고 0.85, 1호, 1.5호, 2호까지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 0.8, 1호, 1.5, 2호는 찌가 뜨는 부력을 가졌고, 자, 0.5 반유동 채비를 하면서 수중찌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5, 그리고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호, 자, 마이너스 1.5호, 마이너스 2.0의 같은 호수에 뜨는 부력, 반대로 상쇄시키는 가라앉는 침력을 같은 호수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0.5에서 2호까지의 찌를 선택할 때 잔존부력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찌가 가지는 잔존부력이 가장 적당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 0.5에서 0.8은 B 정도의 잔존부력을 가진다면 찌의 무게나 비중에 비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0.5, 0.8찌를 같은 수중찌로 사용했을 때 잔존부력은 B 정도가 남는 찌를 구입하신다면 낚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겠죠. 자, 반대로 그리고 1호와 1.5호, 2호가 있는데요. 1호와 1.5호 정도는 잔존부력으로 봤을 때는 약 B에서 3B 정도의 잔존부력을 남기는 것이 낚시를 하시기에, 자, 1호와 1.5는 평균적으로 볼 때 약 한 10m권에서 길게는 15m권까지를 공략하는 데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아주 예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B 정도의 잔존부력, 그리고 15m권 깊은 곳에 조류가 조금 있다면 3B 정도까지도 봉도를 목줄에 달았을 때 찌가 가라앉지 않는 정도의 잔존부력은 남아 있어야 되기에 1호에서 1.5 사이는 B에서 3B 정도의 잔존부력을 남긴 찌를 선택하신다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호. 2호 찌라는 것은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지만 아주 먼 거리를 공략할 때도 선택될 수 있고, 또 바람이 강할 때도 선택될 수 있고, 약 20m권 가까운 바닥층을 공략할 때도 반유동 낚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2호 찌 같은 경우는 잔존부력이 B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봉돌 하나만 물리고 조류만 조금 빨라지더라도 찌가 잠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호 정도의 부력에 마이너스 2호를 세팅하는 반유동 채비라면 적어도 3B에서 4B 정도의 잔존부력을 남기는 것이 찌와 수중찌를 같은 무게로 세팅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잔존부력의 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2호나 1.5의 무거운 반유동 채비를 하더라도 잔존부력이 거의 없는 찌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깊은 영등철 깊은 곳이지만 아주 잔잔한 홈통 안에 깊은 수심대를 노리거나 정말 목줄의 무게를 줄여서 조용하게 예민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의 잔존부력을 남기는 것이 낚시를 하시는데, 각 호수의 찌를 활용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채비 활용에 도움이 되는 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게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호수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가 가지는 무게, 가장 적절한 무게를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0.5와 0.8, 1호 정도의 찌라면 약 12g에서 15g 정도, 12에서 15g 정도가 나가는 0.5, 0.8, 1호의 찌라면 어떤 환경에서든 가까운 곳은 가까운 곳대로, 그리고 다소 20m 이상의 먼 곳도 충분히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찌의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1호부터 1.5, 2호로 연결되는, 자, 1.5와 2호 정도의 부력의 찌를 선택할 때 가장 적절한 무게는 약 14g부터 최대한 20g 정도까지. 자, 이 정도의 무게면 0.5에서 0.8까지는 12에서 15, 1호에서 1호 이상 2호까지의 무게는 14에서 20g 정도의 무게의 찌를 선택하신다면 각 찌가 가지는 부력의 수심대를 공략하거나 캐스팅에서도 아주 무리가 없는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무게 비중은 단지 채비를 원하는 포인트로 캐스팅하기 위한 것뿐만은 아니죠. 자, 수면에서 꾼이 서서 채비가 캐스팅 되게 될 때 바닥까지의 수심이 약 15m권이 나와서 1.5호 찌를 선택해서 캐스팅이 됐다고 할 때, 자, 찌가 20g이 나가는 1.5호 찌를 20m에 캐스팅했을 때 수중찌가 내려가면서 매듭이 찌에 닿을 때까지 이 20g의 찌가 발밑으로 어느 정도는 딸려오게 되죠. 캐스팅 이후에. 그때 약 5m 정도가 딸려오면서 채비 안정이 된다면 20m를 캐스팅해서 실제 채비는 15m에서 안정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약 1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1.5G를 20m에 캐스팅했을 때는 20m까지 캐스팅할 때도 채비의 물이 더 강하게 던져야 되고, 반면에 찌에 바늘에 달린 미끼에도 데미지를 더 받게 되겠죠. 그리고 20m에 떨어지더라도 채비가 15m권에서 채비가 안정되는 매듭이 닿을 때까지는 무게 비중에 따라서 약 5m에 20g이 안정이 됐다면 근 10m 가까이 와버리면서 캐스팅의 절반 가까이 와야 채비가 안정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무게 있는 찌를 수중찌가 내려가면서 원줄에 의해서 지렛대 역할로 끌고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훨씬 가벼운 찌를 끌고 들어오는 것, 무거운 채비가 무거운 수중찌가 내려가면서 원줄을 눌리기 때문에 캐스팅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자꾸 발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또 그렇다고 무조건 12, 또 뭐 20g 이상의 무거운 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대상어의 감성돔이 가지고 갈 때, 입질을 할 때 느끼는 부담감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에서 15g, 14에서 20g 정도면 각 호수에 따라서 제 경험상 감성돔 낚시를 하는 반유동 채비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해보면요. 찌를 선택하는 기준은 부력과 무게다. 자, 부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0.5, 0.8, 1호 정도의 찌라면 B에서 3B 정도의 잔존 부력을 남기는 것이 낚시의 컨디션, 가장 활용도가 높은 찌가 될 수 있다. 또 반대로 반면에 1.5와 2호 정도의 찌라면 약 3B에서 4B 정도의 잔존 부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적절한 낚시를 구사할 수 있고, 찌의 무게는 1.5에서 2호는 약 14에서 20g 정도, 그리고 0.5, 0.8, 1호찌는 12에서 15g 정도의 찌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필드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의 무게는 이런 무게들을 사용했을 때 훨씬 가벼운 찌보다도 캐스팅 이후에 채비를 안정시켜서 발밑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공략하는데 부력과 무게를 적절하게 맞춰주게 되면 훨씬 꾼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비 선택과 구입이라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다음 시간 바늘 이야기를 마치고 출조의 시작, 현장을 오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